카페와 스터디에서 요즘 가장 핫한 곳들 어디일까요? 오늘은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베람TV입니다. 오늘은 진짜 부동산 열풍인 열풍인가 봐요. 카페와 스터디에서 너무나 많이 나오고 요즘 막 핫하다 하는데 사실은 저도 처음 보는 곳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정지 구역 정해놓고 뭐 신종 영어 화가다 아니다 막 이런 말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핫한 구역들 사실 정말 선선선 진입인데 다 예정지라는데 왜 과연 다 될까? 아무 문제 없는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오늘 한번 해보고자 해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구역도도 많이 떠돌고요. 저도 뭐 이쪽 저쪽으로 해서 여기 괜찮아요 어때요 뭐 받아보긴 하는데 사실 다 알 수 없습니다. 알 수도 없고 크게 관심도 안 가지만 그래도 혹시나 많은 또 뭐 초보분들이 실수를 하실까봐 예정지라는 이름으로 지도에 선 그어진 곳들이 다 안전한가 뭐 우리는 과연 여기를 접근을 할 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나 그래서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 지도입니다. 뭐 이 구글 지도에 보시면 파란색 선도 있고 그 다음에 분홍선 선도 있고 뭐 정신의 구역입니다. 이게 뭐냐면 파란색은 그래도 조합 설립이 이유가 된 안전단계도 이렇게 많고 분홍색은 이제 뭐 동의서를 진구하고 있거나 이런 좀 예정지 중에서도 여기는 좀 많이 된다는 구역들 이것만 해도 많은데 이것보다 또 더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하고 최소한 여기 있는 분홍색 구역들은 그래도 뭐 대다수의 정비업체가 붙었다든지 PM이 붙었다든지 뭐 확실히 어느 정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여기에 넘어서서 더 많은 그림들이 나오고 있으니 일반인 분들이 보시기에 뭐 여기가 정말 뭐 흔히 말하는 어느 정도 가는 구역인지 아닌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물론 또 전문 투자를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다 잘 알고 계시겠죠. 그래도 한번 살펴보자고요. 먼저 이 지도는 아까 말씀드렸죠. 예정지 중에서도 좀 확실하다. 이쪽은 뭐 중개인을 통해서 또는 부동산을 통해서 이쪽은 됩니다. 뭐 이런 저런 어느 정도의 확신성을 가지고 가는 구역들 그래도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안전통과 이상 단계입니다. 수영구 광안동 근처고요. 먼저 파란색을 보시는 왼쪽 위에 동그라미는 망미 2구역 사업 시행 인가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문제없고 바로 밑에 보시면 광명맨션이라고 되어 있는 광안 3구역 사타 통과했죠. 문제없고 한성길인 수영 망미 수영 강변 사타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밀락 2구역 여기까지 사타 통과를 했어요. 사전 타당성 통과를 했다는 말은 이제 구역 지정까지 들어가는데 뭐 구역 지정까지는 이 동의서를 받아서 넘어가기 때문에 수영 강변 망미 그 수영 망미나 밀락 2구역 같은 경우는 크게 이변이 없는 한 구역 지정으로 해서 들어갑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이쪽들은 안전하다. 안전하면 뭐라고요? 예, 가격이 프리미엄이 벌써 저만치 달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조금 추진위가 설립되는 이제 사업 타당성 통과되기 전에 거를 보시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게 그래도 안전한 사업 타당성을 이제 접수를 하는 곳들은 통과가 조금 시간이 되면 되니까 고려되면 비용들 프리미엄이 또 올라가니까 그렇게 보자.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망미 5구역 저기 왼쪽 상단에 있죠. 그 주공아파트 맞은편 망미 5구역은 밀집도나 노후도나 뭐 진입로나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동의서 부분만 되면 뭐 문제가 없겠다. 그리고 그 밑쪽에 파란색 동그라미 밀락 2구역 건너편에 있는 광안 4구역 또한 뭐 크게 문제가 없겠다. 그런데 그 밑에 광안 제일 밑에 있는 네모난 칸이 여기 광안 5구역이고 그 위에가 이제 광안 A라고 하는 곳이에요. 보시면 광안 5 같은 경우는 입지는 참 좋은데 야 노후도가 조금 그거 될까? 혹은 진입로가 좀 그거 될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위에 보시면 광안 A도 이제 이게는 또 시작을 하겠네. 이 그림을 보니까 진입로 부분이
또 서검사 쪽이랑 그림이 비슷하게 갑니다. 그래서 뭐 광안 5 같은 경우는 입집만 보고 나는 여기 무조건 일단은 뭐 언젠가는 되겠지 해서 들어가시는 분도 있고, 아직은 투자로 여러 개가 많고 많은데 조금은 더 안정적인 데를 가자 해서 다른 분을 가신 데도 있으세요. 여튼 여기까지는 이제 흔히 말하는 어느 정도의 팩트와 사실들이 이제 진행되는 것들이라서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스터디나 이런 데 나오는 흔히 말하는 화가라는 용어를 하게 된 명칭들에서 나온, 누가 그린지를 모르지만 아무튼 그려진 그림들,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어느 분이 그리셨는지 모르지만 적절하게 팩트와 그리고 희망이 같이 뒤섞여 있는 것 같아요. 소스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도 중요한데 사실은 매수하기 전에 꼭 리스크 체크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2와 광안 3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게 통과를 했으니까 걱정 없는데, 4 같은 경우도 괜찮아요. 추진 설립됐고 노후도 밀집도 문제가 없으니까 동일만 되면 괜찮아요. 근데 5부터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여기는 노후도나 아니면 진입로 부분이 문제가 있다. 다만 입지는 좋다. 보시면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광안리가 보이니까요. 자, 여기도 괜찮아 보이죠? 금년산 쪽 쌍용리가 뒤편, 여기도 괜찮아 보입니다. 뭐 일단 구역도는 그려졌고 살펴보면 뭐 진입로부터 여기도 5하고 비슷한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망미 광안 6구역 뭐 이렇게 해서 나오던데 하도 많아서 죄송합니다. 뭐 여기도 지주택이 뒤쪽으로 있는데 지주택을 빼고 나면 진입로는 고가 및 진입로 뭐 이쪽 저쪽으로 하면 되고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네이버 매물에 봐도 재건축 재개발 뭐 이런 호재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만 여기 중간에는 수영 아파트라고 재건축을 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한번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두 군데는 9번 같은 경우는 벌써 지주택이 동의율을 60% 넘었대요. 그래서 여기는 지주택이 있는 구역하고 똑같아요. 지주택을 밀어내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곳이니 위치가 좋아도 바로 투자는 조금은 빨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는 흰선 7번, 여기는 수영초등학교 뒤편인데 노도 부분이 아니고 여기는 진입로까지가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에 투자를 하신다면 그냥 듣고만 하시면 안 되고 조금 알아야 그래도 여기는 괜찮겠다, 여기는 안 괜찮겠다 나오겠죠. 그래서 요즘 많은 구역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 살펴보고 투자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핫하다고 무조건 들어가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시겁합니다. 한 군데 더 보겠는데, 센텀 이지구는 저번 주에 토지 거래 허가 지역으로 다시 재지정이 되었습니다. 아직 부산시 도시융합 특구가 여기가 센텀 이지구가 될지 기장이 될지 뭐 발표는 안 났는데요. 거의 대다수는 밀기는 센텀 이지구를 민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쪽에 이제 산업지구가 이렇게 들어서고 그 앞쪽 금사산업단지까지가 있으니 주거 편의와 도시 내 원도심 내에 이런 산업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나오니까요. 그리고 로봇 메카로는 산업지구를 해서 이제 공사를 준비 중인데, 그게 도시융합특구까지 같이 묶어버리게 되면 금사산업단지 쪽도 굉장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센텀 이지구의 조감도를 보면 지금 이 지도상 왼쪽 편이 이제 산업지구들, 그런 어떤 산단들, 4차 산업들의 산단들이 들어오고, 오른쪽 쪽이 이제 주거, 편의 이런 것들도 같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감도에 나와 있듯이 들어갈 것 같고, 그게 팩트가 되는 게 보시면은 도시고속도를 통해서 사통팔달 저쪽으로 이쪽으로 강서까지 다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왼쪽 편에 산업지구가 들어오겠죠. 그러면 그 왼쪽 편을 보면 이제 서금사 5, 6, 7, 13 밑에 명장까지 이제 주거 편의가 주거가 될 만한 데들이 쫙 바뀌는 재개발과 맞물려서 이쪽 호재들은 센텀 이지구 호재랑 같이 맞물려 가겠구나. 밑에 보시면 반여동도 있긴 한데 반여동 쪽은 준신축 아파트 분대에서 아직은 밀고 들어가야 될 게 좀 많이 남아 있고,
반송반여 쪽은 무시를 하는 게 아니라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해제하고 이제 재개발로 가는데, 낙후된 지역이다 보니까 어떤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지금 서금사, 명장 이쪽에 비해서는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뭔가 어떤 산악군이나 이런 지구들 밀고 새로 생기는 호재들을 보면, 센텀도 그랬고 뭐 여러 가지를 보면 지하철 라인을 타고 같이 이렇게 뛰어버려요. 그래서 센텀 이 지구가, 이거는 시책사업, 지금 현재는 시책사업입니다. 도시융합특구가 되는 순간 국책사업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이 서금사 쪽과 명장 라인이 좋지 않을까 싶고, 이쪽은 더 이상 그림은 없습니다. 더 이상 그림은 없고 괜찮은 구역들이 틀림이 없고, 사타 통과 이상한 구역이 여기 동그라미가 이제 5, 6입니다. 서금사 5, 6이라는 곳이고, 사업 시행인가 준비 중에 있고, 여기는 뭐 그냥 말하는 안 될 리가 없는 확실한 구역들이죠. 그리고 추진이 설립해서 동의서를 받고 있는 데가 요렇게 나옵니다. 위에 보시면 서금사 7이랑 13은 뭐 어차피 해제구역으로 해서 워낙 유명한 곳이니까 조금만 검색해보면 아실 거고, 서금사 7 같은 경우는 동의율이, 추진위가 설립된 지가 얼마 안 된 6월달에 됐는데 동의가 지금 벌써 제법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지상에는 13 평지구역이 더 좋은데 여기는 진입로 때문에 7이 어느 정도 가면 같이 간다더라,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시고, 밑쪽에 명장 분홍색 라인은 명장 한신 재개발 그 사업 사전 타당성 신청을 했어요. 접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가 제법 많이 붙었고요. 이 지금 동그란 빨간색 원 안에 파란색 뿅뿅 나와 있는 것들은 이제 명장 3구역으로 가겠죠. 왼쪽 편에 있는 명장 3구역과 오른쪽 편에 있는 이제 명장 협성 재개발이 같이 다 들어간다고 해요. 구역이 통합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통합되지는 않지만 각자 시행을 하고, 이 시행은 뭐 밀집 노후도 진입로 크게 문제가 없어서 되면, 시작이 되면 동의서 받고 시작이 되면 다 여기는 뭐 크게 리스크가 다른 아까 그런 그림을 그린 거에 비해서 괜찮지 않나 해서 한 번 더 언급을 드리고 넘어갑니다. 도정법상의 재개발 단계는 또 말씀을 드리지만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시간에 투자하는 겁니다. 안정 단계까지 가는 것들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는 2억 이상은 뭐라고요? 안전 단계 이상까지만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금액이 너무 큰데 여기는 예정지구 뭐 아무것도 아니다 하시는 것들은 리스크가 너무 크세요. 그래서 요 근래 구역 지정만 되면 조합 설립되고, 조합 설립이 되면 이제 안정당합니다 했는데, 지금은 2030 그 도정법 계획이 사타 통과로 구역을 그 시군에서 그려주는 게 아니라 현지 원주민들이 모아서 동의를 받아서 사전 타당성 통과를 신청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역 지정 조합 설립까지가 처음 예전보다는 훨씬 더 쉽게 가버립니다. 왜냐하면 동의를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타 통과 접수가 되면 통과되는 데까지 그 시간, 그때 프리미엄 한 차례 상승을 하고요. 사타 통과가 되어버리면 사실 구역 지정이 돼야 상승을 하는데, 광안삼이나 뭐 여러 구역들이 자 사단 타당성 통과가 되었습니다 하면 구역 지정은 이제 그냥 된다고 봐요. 지금 현재 분위기상은 크게 이거를 구청에서 노할 수도 없고, 그리고 동의를 다 하신 분들이 갑자기 동의 안 해, 동의 처리를 할 리가 없으니까 구역지를 간다 보니까 뭐 조합 설립 이후 단계 그 높은 프리미엄이 부담되시는 분들은 나는 조금 보수적이다 그러시는 분들도 사타 통과가 되면 이제 들어가시고, 나는 조금 공격적이다 하시는 분들은 사전 타당성 접수 딱 되면 들어가세요. 왜냐면 그 전에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문제될 수가 있으니까. 아무튼 뭐 공격적인 투자자냐 보수적인 투자자냐 다 투자를 하실 때 리스크를 고려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고려를 하고 들어간다는 거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더 나으실 것 같아요. 말이 어려우실 것 같아요. 이게 들어도 무슨 말하노 자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튼 조심해야 된다더라. 왜냐면 선만 끊는다고 다 되지가 않는다라는 게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예정지 핫한 지구
되면 보면 다 될 것 같고 거긴 정말 좋은 것 같아 해도 될 수 있는 데와 또 될 수 있다 하다 밀고 가더라도 일이라는 게 조금 우여곡절이 있는데 처음부터 여기는 여기는 좀 이렇게 하는 데 들어가시면 시간 또 너무 많이 허비되고 마음고생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너무 희망적이면 리스크 고려가 전혀 안 되시니까 안 되시고 또 너무 부정적이면 그러면 그 전에 거는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그럼 뭐 오히려 신축이나 준신축이 갭 투자가 맞으세요. 그런 투자 상황도 한번 살펴보시고 기준을 잘 잡으시고 그 중간 중도를 찾으셔서 안전하고 성공적인 투자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또 좋은 하루 되시고 끝말은 아시죠? 구독자님 사랑합니다.